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돈 걱정을 하셨어요. 폐암 말기였죠. 체중은 20kg 넘게 빠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침에 피를 토했는데,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통장에 남은 돈 네 엄마한테 잘 챙겨줘라 였습니다. 그때 깨달았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조차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돈이구나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정말 돈이 전부일까? 병실 침대 위에서도 돈을 걱정해야 하는 삶이, 그게 우리가 말하던 성공이 맞을까? 살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.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자식 잘 되라고 아끼고 참고 뛰었습니다. 돈을 벌기 위해,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수많은 지금을 희생했죠.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이런 질문이 가슴을 파고듭니다. 내가 놓친 건 뭘까? 진짜 중요한 걸 나는 얼마나 품고 살았을까? 오늘 이 이야기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실제 사람들의 고백,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목소리, 삶을 깊게 돌아보는 시간, 당신에게도 분명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할 겁니다. 돈은 벌면 다시 생기지만 시간, 관계, 기억, 그건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.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진짜 가치들이 하나씩 떠오를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이 메시지에 공감했다는 따뜻한 신호입니다. 그 마음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. 이제 돈보다 중요한 7가지 이야기,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1.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안다. 퇴근길이었습니다. 밤 10시가 넘은 지하철,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서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.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. 정신을 잃기 직전 단 하나 떠오른 얼굴, 바로 아내였습니다. 58세, 그날 저는 심장마비 전조 증상으로 실려갔습니다. 응급실에서 정신이 돌아왔을 땐 하얀 병실 천장과 눈이 빨개진 아내 얼굴이 동시에 보였습니다.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왜 그랬어? 나한테 말도 안 하고. 속삭이듯 울더군요.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. 사실 그 전주에도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. 일하다가 잠깐 숨이 막혔고 밤에 자다 벌떡 일어난 적도 있었죠.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. 별거 아니겠지.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. 돈 벌어야지, 지금이 중요한 때인데. 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. 나는 아플 시간이 없다. 남들보다 2배는 벌어야 한다. 그래서 건강검진도 미루고 약간의 통증쯤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.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참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.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그걸 다 외면해버렸던 거죠. 이번 기간 동안 제 자리를 대신해 준 건 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. 제 아내였습니다. 새끼 도시락 싸들고 오고 퇴근하고 곧장 병원에 와서 밤까지 제 곁에 앉아있던 그녀, 그리고 일만 하느라 소홀했던 아들 녀석이 말없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이제는 좀 쉬면서 사세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컥 터져 나왔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 무얼 위해 살았던가? 그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. 퇴원 후 저는 많은 걸 내려놨습니다. 일도 줄이고 정기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공원을 걷습니다. 여름이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겨울이면 하얀 입김 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. 그리고 문득 그동안 바빠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말을 떠올립니다.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. 이제는 압니다. 건강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돈으로도 못 바꾸는 자산이라는 걸요.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, 그게 바로 내 몸이었습니다. 혹시 당신도 지금 조금 피곤한 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계신가요?
혹은 이 정도쯤은 다 참으며 사는 거지라고 버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꼭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. 그게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. 2.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의 가치. 사람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. 사람 참 많았어요. 돈 좀 있을 때는요. 전화도 끊이질 않았고 밥 한 번 먹자, 술 한잔 하자는 사람이 수두룩했죠. 근데 제가 쓰러졌을 때요? 연락 오는 사람이 딱 3명이었습니다. 저는 50대 중반까지 꽤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. 사업도 꾸준히 됐고 주변에선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. 명절이면 선물 상자 한가득 문 앞에 택배가 쌓이곤 했죠. 그때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자랑이었어요.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죠.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내가 가진 걸 잠깐 잃었을 때였습니다. 투자에 실패했고 몇 개월 만에 회사는 어려워졌습니다. 전화는 줄었고 밥 한 끼 사겠다던 사람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. 어느 날 휴대폰을 보는데 하루 종일 온 연락이 택배 문자 한 통뿐이더군요. 문득 손에 쥐었던 그 많던 인간관계들이 모래처럼 스르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내가 그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. 그런데요, 그 즈음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. 형님 괜찮으세요? 얼굴 한번 뵙고 싶어요. 제가 차 한 잔 살게요. 보낸 사람은 예전에 제가 힘들 때 밥 한 끼 나눈 적 있었던 후배였습니다. 그 후배는 제게 아무것도 바란 적 없었어요. 그저 사람이 좋아서 연락했던 그런 친구. 며칠 뒤 그와 함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. 거기서 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. 그 친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. 형님 잘 나갈 때보다 지금 모습이 훨씬 인간적이에요. 저는 지금도 형님 존경합니다.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쿡 박히더군요.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. 내가 진짜 외롭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람 하나 내 옆에 남아 있어줬기 때문이구나. 그 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. 밥값 계산서보다 눈빛과 말투를 먼저 보게 됐고 누군가와 웃는 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죠. 사람은요,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이 곁에 한 명만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. 명함 따위 없어도 돈 없어도 그 사람의 온기 하나면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거든요. 혹시 요즘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지시나요?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,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. 3. 가족과의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. 아이들이 먼저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놓았더라고요. 가족은 늘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미뤘죠. 오늘은 야근, 이번 주말은 접대, 다음 명절엔 꼭 놀러 가자고. 그렇게 20년을 미뤘습니다. 회사에선 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집에선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. 생일도 학예회도 운동회도 다녀와. 아빠는 바빠. 그 한마디로 다 대신했습니다. 아내는 말없이 아이들 챙겼고 아이들도 어느 순간 묻지 않았죠. 아빠는 안 오니까. 어느 날 퇴직을 하고 늦은 오후에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. 문득 TV에서 어릴 적 딸아이와 갔던 놀이공원 광고가 나오더군요.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. 딸아이가 풍선을 들고 제 손을 잡았던 그날, 그 애가 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죠. 아빠 다음엔 우리 넷이 다 같이 오자. 엄마랑 오빠랑.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. 그래, 다음에 하고 넘겼죠. 그 다음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. 지금 딸아이는 멀리 타지에서 결혼해 살고 아들은 연락만 가끔 합니다. 가족이 모일 일도 많지 않죠. 추석도 설도
이젠 다들 바빠서 못 간다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. 그런데요, 어느 날 밤 아내가 말없이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. 낡은 필름 사진,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, 작고 귀여운 손, 아무 이유 없이 웃던 얼굴들. 그 사진을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. 가족 넷이 찍은 단체 사진 한 장. 사진 속에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 장면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. 나는 거기 있었지만 진짜로 같이 있진 않았구나.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열심히 산 게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 자꾸 되묻게 되더군요. 이제는 압니다.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아이들은 금방 자라고 부부 사이도 관리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.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더군요.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다음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조용히 지나가 버렸습니다. 혹시 당신도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함께 하자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가요? 부디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. 지금 눈앞에 있는 가족, 그들과의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. 가족은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껴안아주는 사람들입니다. 그 따뜻함을 잊지 말아주세요. 4. 소박한 일상이 주는 위로. 지금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간절한 꿈이더군요.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. 창밖에 빗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던 날, 아내가 조용히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려놨더군요. 김이 피어오르는 그 한 그릇 앞에서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.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성공한 인생이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사는 것. 그래서 밥은 늘 바쁘게 먹었고 대화는 생략했고 식탁보보단 계약서 위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. 하지만 퇴직을 하고 하루의 시작이 출근이 아닌 기상이 된 뒤 나는 매일 아침 한 그릇의 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. 된장국, 미역국, 북엇국. 별거 아닌 그 평범한 국물 안에 아내의 손길, 시간,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.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, 장에 다녀오며 들려오는 아내의 발소리, 따뜻하게 마르는 빨래 냄새, 이런 것들이 요즘 제 삶의 행복의 증거입니다. 예전 같으면 그게 뭐 대단한 거야?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. 그런데 지금은 그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.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동네에서 우연히 오래전 직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. 사장님 요즘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.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. 맞아,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마음은 참 편안하다. 요즘은 슈퍼에서 고등어를 사다가 아내가 구워주면 그 구수한 냄새에 미소가 납니다. 밤엔 같이 TV 보며 귤을 까먹고 간간히 옛날 이야기하며 웃습니다. 별거 아닌 일상들. 하지만 지금 제 삶에 가장 확실한 위로를 주는 장면들입니다. 우리는 가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습니다. 더 많이, 더 높이, 더 크기를 바라죠. 그런데요, 진짜 위로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. 당신을 위한 밥 한 그릇, 따뜻하게 맞아주는 집, 아무 말 없이 앉아주는 사람. 그 모든 게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오늘도 김 피어나는 밥 한 끼 하셨나요? 그렇다면 당신은 참 따뜻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. 5. 나 자신을 아껴주는 삶.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웃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 거울을 봤습니다. 문득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낯설더군요.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어디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전엔 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.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.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. 그래도 체면은 있어야 하잖아.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자리도 나갔고 가슴은 답답해도 억지 웃음을 지었고 괜찮다는 말로
내 마음을 덮어두곤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.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. 참 너도 많이 참고 살았다.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뭉클해졌습니다.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말,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. 돌이켜보니 내 삶의 대부분은 남을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. 내가 원하는 옷보다 남들이 좋아할 법한 옷을 골랐고,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상대가 듣기 좋을 말만 골라 했습니다.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니 진짜 내 마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 버렸더군요.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. 이젠 예전보다 말이 줄었습니다.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지금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?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걸까? 그리고 천천히 나 자신을 아껴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.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씁니다.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하루에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오늘도 잘 견뎠다. 수고했다. 이젠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. 그 어떤 평가보다 나 자신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삶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. 혹시 지금도 남의 시선을 더 먼저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에게도 나 자신을 아껴주는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. 남을 위한 삶도 아름답지만 나를 위한 삶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. 6.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다.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걸 지금의 내가 말해주고 싶습니다. 흔히 말하죠. 젊음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기만 한다고.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를 살고 있다고.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. 그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.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.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.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 또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, 지금부터 뭘 하겠냐고도 합니다.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당신의 마음이, 의지가 바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한 시니어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진짜 꿈이 뭔지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지금은 그 꿈을 향해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.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.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는 걸.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신호입니다. 지금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. 하루 한 번 산책하기, 미뤄둔 취미 다시 꺼내기,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기, 모두 작지만 당신 삶의 의미를 되찾는 큰 걸음입니다.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당신의 순간입니다. 두려워하지 마세요.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쓰여집니다. 함께 시작해요. 오늘부터 가장 빛나는 나의 시간. 7.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. 누군가는 말합니다. 나이가 들면 변하기 어렵다고, 이미 지나간 인생이라 늦었다고.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하고 싶습니다. 진짜 용기는 나답게 살아가는 데서 온다고. 오랜 세월 우리는 많은 기대와 책임 속에서 나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. 사회와 가족,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가끔은 숨죽이고 참아야 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. 진짜 용기는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. 누군가는 이제 와서 무슨 변화냐 할지 몰라도
그렇지 않습니다.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. 오늘부터, 바로 지금부터. 나답게 산다는 건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기도 합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,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, 내가 꿈꾸는 걸 향해 가는 일입니다. 그 과정이 쉽지 않아도 그 길이 진짜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. 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. 변화가 불안했고 실패가 겁났습니다.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을 선사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은 당신 것,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삶을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응원합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와 함께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가세요.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. 나답게 살자. 오늘부터 그 용기를 가슴에 품고,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인생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간직했으면 합니다. 당신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빛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.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.